안녕하세요. 오늘은 3장 세 번째 독소 배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인성 아토피, 내인성 아토피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을 해드리고 앞쪽에서도 책에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6번째 검사 결과 따로, 음식 반응 따로라는 주제에서 보시면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4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로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4가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외인성, 내인성 아토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의 심한 정도를 구분하는데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검사, IgE 수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IgE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아토피의 심한 정도가 심한 분류를 A로 분류했고, IgE 수치가 높으면서 아토피의 심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을 B군으로 분류를 했고요. IgE 수치가 낮으면서 아토피의 심한 정도가 심한 사람을 C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IgE 수치가 낮으면서 아토피의 심한 정도도 낮은 사람을 D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4가지 종류의 분류를 보시면 책의 41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IgE 수치는 높으면서 아토피가 심한 A 유형이 가장 아토피를 치료하기가 힘든 결과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심한 경우는 IgE 수치는 높으면서 아토피 심한 정도는 조금 덜 심한 상태가 랭킹 2위에 해당하고요. 아토피 피부가 굉장히 심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알레르기 수치가 낮거나 정상인 경우는 알레르기 수치가 높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치료나 치유를 할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결과가 좋은 케이스는 IgE 수치가 낮으면서 아토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빠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예전에 한번 초반전 강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병원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 44페이지 책에 보시면 아토피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했을 때 토탈 IgE라는 알레르기 수치가 나오면서 음식 반응이나 환경의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왔을 때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아토피는 있는데 토탈 IgE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고 또 음식 반응이나 환경 반응 같은 경우도 정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토피의 심한 정도 구분에서 D군에 해당하는 거죠. 그 D군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비아토피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IgE 수치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IgE 수치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뒷부분에서 또 3장 세 번째 장에 105페이지에 보시면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독소의 습격 해독 혁명에 의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독소에 의해 좌우된다. 아토피의 발병 원인을 면역체계 이상으로 보는 현대의학과 달리 대체의학에서는 독소에 의한 장애 문제를 아토피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장내 독소는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 면역력이 약하면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 2014년 논문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혈장 내독소 농도가 질환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 장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위의 독소가 정상 피부보다 쉽게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여기서도 외인성 아토피는 토탈 IgE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아토피가 심하다는 게 나타납니다. 정도가 심한 외인성 아토피 피부 환자군을 검사한 결과 독소의 농도가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보다 높았다. 이는 혈액 내 독소의 농도가 피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토피 피부가 심해서 피부의 장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피부가 직접 노출이 됐을 때 정상 피부보다 피부로 쉽게 유입되어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검사를 했을 때 혈액에서 독소의 농도가 더 진하게 심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서 검사를 했을 때 혈액 내 독소의 농도가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훨씬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뜻이고,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IgE와 연관성이 있는 환자군이죠. 여기서 결론은 혈액 내에 있는 독소의 농도가 피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또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혈액 내 독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을 정리하자면 검사에서는 IgE라던가 알레르기 검사 반응이 정상으로 나왔고, 아토피는 있는 사람을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검사에서 알러지 수치, IgE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를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어제 상담했던 어떤 성인 남자분도 제 책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건너뛰고 읽었다고 하시길래 제가 쓸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쭉 책에서 한 2분의 1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강의는 단백질 제한보다 고른 영양이 중요하다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